날치는 몸의 부작용, 예, 변비가 많이 나와요. 변비, 그리고 저희가 환약 중에 변비에 관련된 환약이 두 개나 돼요. 그렇게 좀 흔한 증상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아, 살 뺐더니 아랫배가 차가워졌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펭귄 효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펭귄들이 여기 지방이 많아서 따뜻했잖아요. 근데 지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춥겠죠. 이 똑같은 거예요. 날씬한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뚱뚱한 몸도 건강에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복냉증이나 생리불순 등등의 증상이 다이어트 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체중이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치료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변비잖아요. 변비 발생. 이거는 제가 케찹 효과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케찹통에 케찹이 많이 있으면 살짝만 짜도 나가잖아요.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꽉 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뚱뚱했을 때는 음식량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살짝만 짜도 대변이 나갔어요. 그런데 날씬해지시면 음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세게 짜야 돼요. 근데 인간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날씬해지시면 알아서 대장도 서서히 강해져요. 대장 운동도 알아서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은 다이어트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해지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변비가 되게 큰 일이야. 그래서 있으면 저희가 다이어트 과정 중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넘어가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다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버리면 다이어트 다 끝나고 나서 약을 끊으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임신과 다이어트. 자, 이것도 좀 중요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다 말씀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불임의 가장 큰 선행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임신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한의원이니까 직원분들이 뚱뚱하면 이상하잖아요. 너희 직원이나 빼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저희가 직원분들 다 다이어트를 했어요. 저희 약을 써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임신이 잘 돼요. 그래서 살 빼면 임신해서 그만 드시고 살 빼면 임신해서 그만 드시고 두 명이나 그 다음부터 살 안 뺍니다. 그냥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살 빼면 임신 되게 잘 돼요. 아, 그리고 임신에 위험하지 않나요? 이걸 걱정하시잖아요. 이거는 한방 다이어트에 한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쪽 집 얘기는 그쪽에서 들으세요. 양방 다이어트는 그쪽 전문가에게 들으시고 한방 다이어트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이 돼요. 태반과 탯줄의 형성은 임신 6주 이상에서 형성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의 피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임신 6주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하고 일반 시민분들의 인식이 올라가서 이게 임신 한 4, 5주 정도 되면 본인이 검사해보고 알아요. 그때 중단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태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효능과 관계없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한방에서도 정의되어 있어요. 다이어트에 쓰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그리고 임신에 쓰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소화에 쓰면 되는 약, 안 되는 약,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하고 연관없는 이 약제를 넣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2022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괜히 연관도 없는데 썼다가 나중에 그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예, 미리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약제를. 그치만 임신이 확인되면 다이어트 중단입니다. 보류예요. 왜 그러냐면 임신하시면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동서양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끝나고 나서 다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다 빼고 몸 만들고 나서 임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약으로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몸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다 끝나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몸 관리도 하시고 그 후에 임신을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위험, 위궤양, 다이어트. 예,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중간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도 포함입니다. 위험, 위궤양 생겼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셔야 돼요.
병원에서 위염 위궤양으로 입원하면 하는 치료 루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당연히 약 주고 주사 주고 하겠죠. 그리고 뭐 하냐면 절식하고 소식시킵니다. 음식량을 줄이거나 아예 안 먹여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원활한 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위세포는 계속 재생돼요. 근데 음식량을 좀 줄이면 위세포가 재생되는 게 좀 환경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시킨다고. 그런데 다이어트 클리닉은 보통 절식과 소식이 다 포함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돼야 되잖아. 살도 빼고 위염 위궤양 있던 것도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야식 대부분 이걸로 벌어집니다. 대부분 이걸로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불규칙한 식사 한번 보세요. 자, 아침 안 먹었어. 그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 비슷하게 가세요. 자, 아침 안 먹었어요. 근데 점심도 안 먹었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저녁에 회식이 있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니까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이까지 굶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굶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포식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위예요, 위. 위인데 이 위에가 분문, 이 밑에가 유문이라고 문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얘네들이 꽉 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안에서 위산이 분배돼가지고 음식하고 섞여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음식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폭식하고 주무시면 어떻게 되죠? 이 옆으로 자잖아요. 그런데 과식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위산과 섞여 있는 음식이 이게 올라와요, 식도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위산이 되게 세니까 위는 재생이 돼서 다행인데 이 식도는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 겁니다. 이래서 염증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하시나요? 죄책감 후에 이빠이 하시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제 괜히 먹었어. 다이어트 하는데 이러시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아침 안 먹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배 엄청 고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장 모임 핑계로 점심 폭식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하셔서 환자분들이 의도해가지고 일부러 폭식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로 밀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식 포함이죠, 야식. 야식도 이래서 위염 생기고 위궤양 생기고 이런 거예요. 먹고서 그냥 자면 위에 분문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와서 염증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있죠,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 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득도 없는데 계속 힘든 다이어트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위산 분비가 촉진돼요. 그래서 위염 위궤양 생기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자, 제발. 살 빼고 그 몸으로 뭐 할지 생각하세요. 제발. 이게 갖춰져야지 이런 부작용도 없어요. 이런 행동으로 과식을 하게 되지도 않고요. 아시겠죠?